현대사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채팅이 진짜 많죠. 만나서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고요. 미성년자 성매수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채팅이 진짜 많죠. 채팅이 진짜 많고 제 주변에도 채팅을 해서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채팅을 나쁘게 볼 문제는 전혀 아니고 친구를 사귀고 이성을 만나고 이런 관계 좋은 수단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채팅을 통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채팅을 통해서는 말 정말 잘 통하고 재밌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만나서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고요. 이거는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깝지만 사람을 막 만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는 순간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채팅을 하는 관계에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성을 만났어요. 지금 이제 여성을 만났고 젊은 여성을 만났죠. 우리나라는 성매매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인과의 관계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성매매의 경우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는 구분하고 법률도 다르게 처벌하고 있고 형량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특히 지금 현재는 법률이 개정이 돼서 16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아무 대가도 없고 상대방이 100% 동의를 했어도 의제강간이 있기 때문에 16세 미만자랑은 절대로 성관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미성년자 성매수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범죄고 실제로 처벌을 받으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행유예도 많았지만 최근에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고요. 이거는 뭐 우리 전부 다 알고 있는 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높아졌고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채팅을 통해서는 이제 어떨까 이 문제가 남았죠.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인 경우 아닌 경우 아동 청소년인 경우 아닌 경우를 법률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가 18세 이런 경우인 거죠. 채팅을 했는데 이제 그 정도 연령대면 화장하면 20살 이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화장 안 하고 교복 입으면 또 어린애 같아 보이기도 하고 딱 그런 그 나이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채팅에서 만나실 때는 늘 나이를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몇 살인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채팅 앱은 저장되는 앱들이 별로 없어요. 예, 저장되는 앱이 없으니까 혹시 채팅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고 오프를 하기로 하셨는데 나이를 물어보셨다 하면 나이를 물어봐서 상대방이 대답하는 장면은 꼭 캡처하셔야 됩니다. 모든 채팅 앱이 거의 다 저장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복구해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워낙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팅으로 사람을 만나실 땐 나이를 물어본다 1번. 물어보는 장면은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나이 대답하는 화면을 캡처해 주신다. 이 두 가지는 그냥 무조건 원칙이에요. 무조건 원칙이고요. 상대방이 채팅을 했는데 몇 살이야? 21살인데요. 그래서 만났는데 약간 어려 보여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21살 맞아? 이러셨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그냥 오세요. 안 되고요. 이게 어떻게 이용될지 모릅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들이 나중에 알면 크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셔서도 재차 나이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이 저 21살 맞는데요. 그러면 다행인 거고. 그리고 나서 밥을 사주거나 뭐 선물을 사주거나 영화를 같이 보거나 흔히 말하는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는 거 성매수에 있어서 돈으로 지불하지 않고 일체 이익들이 다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나 이거 성매수 아닌데요 주장하시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수사를 다 종결한 후에 기소가 된 후에 변호사를 찾았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는 이런 상황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에 대해서는 이제 증인 신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다는 거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다투어야 할 텐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고 힘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초반에 변호사를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풀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지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본인 스스로 혼란에 빠지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조사를 받으면 혼란에 다 빠집니다. 특히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고 처음 조사를 받아보고 더군다나 이런 뭐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 막 인터넷 찾았는데 이건 형량 높다고 하고 그러면 패닉 상태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억울하니까 경찰이 날 믿어주겠지, 검찰이 날 믿어주겠지 해서 혼자 가셨다가 진술 꼬여서 나오시면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시니까 이런 일일수록 억울하다고 느끼는 일일수록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고 방향을 결정하시고 수사기관을 가셔야 되고요. 굉장히 이런 말씀 많이 물어보세요. 경찰에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대답은 하나입니다. 경찰에서 오라고 하면 변호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경찰에서 안 미워해요. 그러니까 겁내하시지 마시고 날짜를 만약에 정해줬다고 하면 변호사랑 만나서 나중에 변호사 일정이나 추후에 이렇게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뭐 한두 주 늦게 가는 것까지는 괜찮거든요. 연락을 두절하고 늦게 가면 체포영장이 나오지만 연락이 되면서 사정을 말하고 연기를 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일단 날짜가 급하니까 급하게 가보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급하게 행동하는 게 제일 나쁜 거니까 급하게 가시지 마시고 상담을 하고 출석 일자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가실 수 있게 여유롭게 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